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뉴스들의 이면들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서영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용용 커플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용용신 커플이 좋으십니까? 신용용으로 하시죠. 신용용으로 갈까요? 네. 아니 오늘 설인데 이렇게 모시고 나오셔서 감사해요. 네. 설 연휴 어떻게 보내세요? 바쁘시죠? 다들 너무 바쁘시죠? 저 이거 끝나면 바로 그 국회로 가서 네. 제3지대 통합과 관련한 그 회의를 해야 되고요. 오후에 방송 하나 더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여전히 뭐 전혀 못 쉬실 것 같은데 네. 설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저는 원래 설에 좀 바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 경선의 기회를 주지 않아서 그래서 저 원래는 지금 한창 저기 시장 돌아다니고 마트 앞에 가서 인사하고 해야 될 텐데 좀 이 쓰린 마음을 이렇게 좀 가다듬으면서 스픽스에서 하고 지금 뭐 저도 방송이 몇 개 잡혀 있어서 네. 방송하면서 또 당에 헌신해야죠. 헌신하면 뭐 할까 싶지만 그래도 해야죠. 네. 저는 두 분이 용용 브라더스로 너무 잘 나가셔가지고 네. 저도 새해를 맞이해서 신용규로 이름을 바꾸고 싶기도 한데 아니, 농담이고 저도 네. 창준위원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연휴라고 해서 달랠 건 없고요. 더 많은 당원들 더 모으고 또 민심도 청취하면서 하여튼 뭐 설 연휴에도 가족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 하여튼 앞날에 더 좋은 일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도 신년 대담 했지 않습니까? KBS하고. 그런데 어떻게 뭐 방영 수가 지금 더 뜨거운 것 같아요. 특히 첫날에는 그 사실관계, 뭐 그 발언 내용 이런 것들 보도가 많이 쏟아졌고요. 그 다음에 여야에서 평가들이 쏟아졌는데 조금 엇갈린 것 같습니다. 지금 설에 아마 뭐 윤 대통령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조그마한 파우치부터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박절하지 못해서 거절하지 못했다라고 하셨던 말씀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심 밥상에 오를 것 같은데 국민 여론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런 식의 대담이면은 기획을 하지 말았어야죠. 하지 말았어야 된다. 네, 차라리 국민들이 잠시 잊어버리고 연휴를 편하게 쉬시게 만들어드리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잠시 잊을만 했는데 왜냐하면 요새 김건희 여사가 도통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안 나왔죠. 그래서 잠시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던 이슈를 다시 끄집어내갖고 확실하게 해결한 것도 아니고 사과를 명백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 취지를 종합해보면 그까짓 거 뭐 큰 문제냐 뭐 이런 취지잖아요. 박절하게 끊어내지 못한 건 사람이 아니고 역시 명품이었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요새 보면 대통령실의 기획 능력이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 시기에 그렇게 좀 애매한 해명을 해서 더 문제가 많아질 것 같아요. 서영주 상근부대변인 보실 때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 특히 KBS에 대해서 뭐 코리안 바보 만들기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진실한 사과와 반성 뭐 어느 것도 담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한테 신뢰받던 KBS가 뭔가 좀 아무리 녹화를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통해서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이끌어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한마디로 대통령 홍보 영상 찍었어요. 그래서 새해 맞아서 홍보 영상을 찍은 건데 저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파우치백, 제가 파우치백까지 넣어드릴게요. 명품 파우치백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태도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화를 불렀다. 눈 가리고 왕오는 것이죠. 태도가 어땠다고 보이세요? 아니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박절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이르렀다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모든 국민들은 매정하게 끊지 못해서 받은 선물이나 명품 뭐면 돈이든 뭐든 간에 그런 걸 받으면 다 용서해 줄 겁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사법체계를 다 바꿔야지요. 저도 공무원들도 박절하지 못해서 받아요. 그 사람은 선의로 줬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거 죄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앞으로 변론요지서에 써야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요. 피고인은 죄가 없습니다. 박절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담의 핵심은 나머지 이제 정책적인 부분은 떠나서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사건에 대한 설명은
아주 고약한 거예요.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기준은 김건희는 특별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은 특별한 내 배우자를 용서하고 이해해라. 이거 너무 좀 일방적으로 무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니, 신인규 변호사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명품백 해명에 대해서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했다 이렇게 뭐 막 두둔도 하고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반응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조금 이제 용산과 각을 세우는 듯 하다가 또 다시 꼭두각시로 이제 완전히 본인의 본성을 그대로 확인했기 때문에 뭐 그냥 한동훈다운 평가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담은 좀 궤변 대담이었다고 봅니다. 궤변 대담이다. 왜냐하면은 사실 검사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뇌물죄 법리에 대해서 박절하지 못해가지고 그럼 정당화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동안에는 그분들 다 박절해서 그러면은 처벌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그 박절 논리를 갖고 오니까 국민들께서는 이제 설 밥상에서 용산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네. 그냥 박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총선 때. 박절 박살. 네, 그래서 어제 또 대통령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어제 노래를 부르셨던데 예, 맞아요. 용산에게는 지금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솔한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사과는 없이 뭐 사랑만 구걸하고 있으니 아니 국민들께서 지지를 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셔야 지지도 하고 뭐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지지가 아니라 비판도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용산이 이제 그 국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는 이미 한참 됐고요. 예. 이제는 되돌아올 수 없는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저는 빠진 것을 확인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야, 오늘 뭐 아까 이 라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라임 괜찮아요? 예, 예. 네. 사과, 사랑이 아니라 요즘에 사과가 많이 필요하다. 이 원래 말도 잘하지만 요즘에 더 물이 오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아니, 윤석열 노래를 대통령 하나 덕분에 만들어도 드립이 자꾸 늘어나는 아이러니를 참 못 살겠습니다. 아니, 근데 윤 대통령이 또 그 대담 내용 중에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부분, 사실 뭐 저희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했냐 안 했냐 그 부분도 사실 물어봤어야 되는데 앵커가. 근데 오히려 뭐 잘하는 것 같으십니까? 뭐 이런 거 일반적인 걸 물어보다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총선 뒤에 보자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총선 뒤에 그 역할은 그러면 다시 정해준다? 이런 뜻일까요? 제가 보기엔 두 글자가 빠졌어요. 총선 후에 보자. 네, 총선 후에 두고 보자. 두 글자 빠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총선 뒤에 두고 보자. 한번 대드는 것 같은 모습이 연출이 됐잖아요. 물론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이 완전히 로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런 거 잘 안 잊어버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글자를 빼놓고 그냥 방송이 나간 것 같아요. 두고 보자인데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통화한 적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럼 사실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통화는 이관섭 비서실장하고 하겠지. 한동훈 위원장하고. 만나는 것도 이관섭 비서실장이 나가서 만났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국민의힘 공천에 전혀 관여를 안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공개된 기사로 확인된 게 있잖아요. 당장 서울 강남을에 박진 전 장관과 예. 이원모 전 비서관이 같이 공천 신청을 해서 부딪히니까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예. 그게 어떻게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언급조차 없어야 관여를 안 하는 거지. 사실상 그 두 사람 어떻게 조정해봐라는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조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이 총선에 관여 안 한다, 공천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는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그런 게 기사로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희한해요. 맞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공천 관련해서 요새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전 의원이 뭐 핵관 이러면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제가 봐서는 공천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윤석열 대통령은 끊임없이 국민들을 속여왔잖아요. 당무 개입 안 한다. 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도스태핑부터 그 얘기를 해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는 행동들은 보세요. 당무 개입 안 했습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김기현 대표 당대표 세울 때도 충분히 개입을 했고 녹취도 있어요. 강성수석 녹취했는데 그거 자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했다고 하지만 네. 결국에는
당의 대표를 사직해라 말아라. 용산에서 그런 심정을 드러낸 것 자체가 당무에 개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전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뭐 이제 총선은 이제 끝나거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야기하겠다. 그런 말짱 그냥 하는 소리고요. 이게 습관이 됐어요. 거짓말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김성태 전 의원도 보면 재물이 된 거예요. 희생양.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아까도 말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미 한 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우키로 쫙 내린 것은 예. 저는 이제 대통령 시킨 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거든요. 이제는 저는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과 직통은 안 하지만 이건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조율이 될 것 같고요. 김성태 전 의원 자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공천을 뭔가 메시지를 내면서 헌신과 희생, 그다음에 뭔가 단호한 조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뭐 유명 플레이어도 잘라낸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희생양으로 삼았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 KBS 기자분은 완전 네. 전 이거 아부대담이라고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네. 핵심이 당무 개입에 있어서 네. 한동훈 위원장이 육성으로 인정을 했다.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실에서 실장이 사퇴를 종용했는데 거부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또 잘못 들었나요? 또 뭐 바이든 또 한 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이 당무 개입 사실을 인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당무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이 질문을 기다렸어요. 언제 물어보나. 아니 근데 뭐 부부싸움 했냐 뭐 네. 2차 대전 언제 하냐 이런 또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더란 말이죠. KBS 수준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부대담으로 보는 거고 제가 당무 개입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난 겁니다. 용산에 당무 개입에 무슨 유령이나 귀신이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안 했다고 그럼 누가 개입했습니까? 제가 네. 한번 따져보죠. 권성동 의원한테 체리 따본 그럼 누가 보냈습니까? 이거 대통령이 보낸 거 아닌가요? 게다가 이준석 대표는 제가 소송까지 했거든요. 그럼 예. 왜 한 겁니까? 전 소송을 뭐 유령하고 한 겁니까? 그리고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 하다가 날라갔죠. 맞아요. 유승민 예. 당무 그 당원 개정에서 날라갔죠. 안철수 여기 또 고발까지 했습니다. 공수처에 당무 개입으로 정당법 위반으로. 김기현 대표 대통령 팔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좀 한동훈 위원장 세웠다가 다시 또 잘라내는 과정에서 또 저항한 거거든요. 이 일련의 과정을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 했으면은 누가 했나요? 저는 정말 그럼 김건희 여사가 했나요? 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무 개입 안 했다라는 저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며 저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가 정말 저는 미스테리고 궁금해서 제가 새해 이제 설날 연휴 때 예. 한번 깊이 더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뻔뻔한 것도요. 이게 네. 이제 습관이 되면은 이제 본인의 태도 양식이 되는 것이죠. 아 근데 너무 심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좌뇌우뇌를 동시에 균형 있게 예. 쓰지 않습니까? 예. 그 전두엽도 있고 이제 한데 예. 이 뇌를 가지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그래도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뻔히 보이는 일에 대해 가지고 안 했다, 나는 아니다. 아니 본인이 안 했다 그러면 안 한 게 되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적인 사고 구조가 이 대한민국 국정을 맡겨서 이게 되겠습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